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부터는 선택 도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토샵 강의는 제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토샵 2022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기능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그 내용이 나오면 새로운 기능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선택 도구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선택 도구를 하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올가미도 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자동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개체 선택 도구 이런 게 있는데, 특히 개체 선택 도구에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각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상자에 두 번째 있는 이 도구가 사각 선택 윤곽 도구입니다. 전체 이름은 사각 선택 윤곽 도구.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그 윤곽이란 말이 영어의 마키 툴이라고 해서 그 마키를 윤곽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번역 안 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각 선택 도구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졌죠.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사각형 선택 도구 이 정도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각형 선택 도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 선택 도구는 시즌2는 영문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시즌2 63번 영상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문판 기준으로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은 시즌2의 63번을 보시면 됩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는 말 그대로 사각형으로 생긴 물체, 사각형으로 생긴 이미지를 선택하려고 만든 도구입니다. 자, 우리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자, 그리고 컨트롤 0 하면 이미지가 화면에 딱 맞춰집니다. 확대를 컨트롤 플러스로 해도 되지만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각형 선택 도구로 왼쪽 모서리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미지랑 정확하게 딱 맞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를 보통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J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로 붙이기 위해서는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디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 툴로 어딘가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C 명령을 한번 주고, 그리고 컨트롤 N이라는 거는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N 한번 준 다음에 여기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정확하게 딱 사이즈가 맞겠죠. 컨트롤 C를 한번 한 다음에 컨트롤 N을 하면 방금 컨트롤 C 했던 크기가 그대로 새로운 도큐멘트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붙이면 거기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이동 도구로 다른 이미지가 옆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클릭 드래그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그 환경 설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처음 깔거나 환경 설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시면 이 작업 내역에서 탭으로 문서 열기, 유동 문서 창 및 도킹 사용 이 두 개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이게 이 위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에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동을 할 때 이동 툴에서 지금 하트 모양 돌로 가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릭 드래그해서 이 하트 모양 돌 쪽으로 이렇게 탭에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열리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컨트롤 C 그 다음에 하트 모양 돌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좋은 점이 붙는 위치가 그 이미지의 정중앙에 딱 들어갑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꼭 클릭해서 이쪽 이름 탭에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컨트롤 J라는 명령이 있었죠. 컨트롤 J 명령을 주게 되면 배경을 꺼보면 레이어 1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1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는 이동 툴 상태에서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마우스로 옮길 때 정중앙에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Shift 키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 Shift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정중앙에 들어가게 하거나 평행으로 수직, 수평을 맞춰서 이동하거나 돌릴 때도 각도를 맞춰서 돌리거나 이런 기능이 Shift 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롭을 하시면 그러면 정중앙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는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이름에 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클릭, 드래그, 드롭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너무 딱딱해 보여요. 이 딱딱해 보이는 걸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페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사각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만큼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페더를 주려면 지금 옵션에 보시면 여기서도 페더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페더를 줄 수가 있고 또 선택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수정 안에 페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옵션에다가 주면 선택 도구를 사용할 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주는 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컨트롤 D 한번 하고 컨트롤 D가 선택 영역 해제인데 컨트롤 D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면 페더가 먹죠.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약간 라운드처럼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페더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통 우리가 컨트롤 C, 아까처럼 컨트롤 N,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알지만 붙이기 전에 내가 페더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움직이는 요거를 개미 드래행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개미 드래행진. 개미 드래행진이 있는 상태에서 왼쪽 도구 상자 제일 아래쪽에서 바로 위에 거 네모에 동그라미 있는 거 그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빨간색이어서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빠른 마스크 모드인데 더블 클릭하면 빠른 마스크 옵션이 나옵니다. 이때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색상을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빠른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페더가 들어간 상태가 보이시죠? 잘 구분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페더를 빼고 페더를 0을 준 상태에서 빠른 마스크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5를 준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이쪽은 경계선이 딱딱하고 이쪽은 부드러워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페더라고 하는 거는 깃털처럼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확인만 하고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미리 주지 말고 나중에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하고 여기 선택 메뉴에 들어가셔서 수정, 페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5픽셀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 해보시면 이렇게 페더가 뭐가 있겠죠. 그래서 페더는 먼저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어요. 선택하기 전에 줄 수도 있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미 어떤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옵션에 보시면 선택 및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왜 저런 옛날 방식을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옛날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방식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수정하는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페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각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건데 정사각형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클릭 드래그 해서 드롭하기 전에, 마우스 버튼을 놓기 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보시면 내가 아무리 힘을 줘서 아래쪽으로 더 당기려고 해도 직사각형이 안 돼요. 자, 이 Shift 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사각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났는데 조금 위치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커서를 개미들의 행진 안쪽으로 집어넣고 키보드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잡아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일 땐 키보드 화살표로 움직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J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띄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냥 정사각형 모양으로 선택을 했지만 만약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 지금 이미지 삐뚤어진 모양이 그대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일단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요. 그린 다음에 이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꼭지점들이 이렇게 생기죠. 기준점들이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꼭지점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됐으면 엔터 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N, 컨트롤 V 해보면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지금 선택이 됐다는 거 알겠죠? 선택 영역을 변형하는 거, 선택 영역을 변형하는 거, 영문판에서는 트랜스폼 셀렉션이라고 나옵니다. 트랜스폼 셀렉션. 이 트랜스폼 셀렉션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 트랜스폼 셀렉션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비율, 회전, 기울이기, 왜곡, 원근, 뒤틀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됩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때는 그냥 꼭지점에 갖다 대고 움직이시면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돌리고 싶으면 마우스 커서를 바깥쪽으로 빼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뀝니다. 화살표가. 이 상태에서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따로따로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꼭지점을 따로따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가운데 변에 있는 기준점에 갖다 대보시면 화살표가 좌우로 생기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기울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이즈 조절, 크기 조절과 돌리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능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 선택 도구와 그 외의 선택 메뉴, 그리고 페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